알테신과 안테나. 네, 돌아온 월간 안테나. 2주마다 찍다가 한 달 만에 오니까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아요. 네네. 안석현 기자입니다. 요즘에 그 부자TV 이런 데도 이제 나가시고 조회수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IT의 신 타고 글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구독자는 좀 많이 늘었나요? 많이 늘어서 지금 10,000명까지 400명 남았습니다. 400명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때쯤에는 10,000명 넘었을지도 10,000명 이벤트 있다고 안 그랬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10,000명 이벤트 있으면 그 텔레 채널 안테나에서 공지가 되나요? 네. 제가 공지해드리고 네. 저희도 커뮤니티에 또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안테나에 공지가 올라오면 제가 또 IT신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는 감사합니다. 채널이 없죠? 네. 없더라고요. 네, 나가보니까 여기가 정말 홍보를 잘 거의 친정엄마 같은 채널입니다. IT신은. 홍보 네. 맛집. 그렇죠. 네.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포스트, 네, 유튜브 채널 이지키포스트,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안테나라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해주세요. 네. 항상 홍보에 목마른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월간 안테나를 하니까 확실히 이게 콘텐츠 퀄리티가 달라졌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석현 기자가 좀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로기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로기 상태인데 지금 판을 크게 뒤집을 수 있는 큰 딜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테슬라. 네, 테슬라하고 지금 패키지 딜이라 그러면 단건이 아니라 여러 걸 엮어서 패키지 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럼 지금 삼성 그룹이 테슬라하고 패키지 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안석현 기자가 키포스트를 통해서 유료 기사로만 공개를 했던 건데 텍스트로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데 자기 또 채널 안테나에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게 좀 나오는 시점이 좀 다르니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좀 신선한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테슬라 고위 관계자들이 왔다 그래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회사들이 삼성그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뭐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좀 고위 관계자들,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계자들이 연이어 방문을 했는데 3월 셋째 주에는 테슬라의 기술팀장, 그러니까 이 스펙을 정하고 어떤 제품을 도입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술 관련해서 최고위직이 입국을 해서 방문을 했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는 구매팀장,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떤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일단 기술팀장이 들어와서 스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구매팀장이 들어와서 단가를 정하고 이게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4월 첫째 주에는 삼성 쪽에서 답방을 또 했다 그래요. 미국에 가서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이 패키지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단순 태핑,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냥 간보기 하려고 만나는 거면 그냥 이제 이렇게 광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사실 구매팀장까지 와서 단가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딜이 굉장히 근접했다라는 거를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지금 협력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다른 게 원래 지금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1세대 칩은 14나노로 삼성에서 생산을 원래 하고 있었고 네네 맞습니다. 2세대 칩이 원래 7나노, 5나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TSMC로 갔다. 그래서 3세대 칩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안 기자가 그거 버전이 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2세대 칩도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로 지금 올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보니까 여러 군데 루머가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말씀마다 좀 많이 다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셨듯이 1세대는 14나노로 삼성에서 함께 맞고 2세대는 TSMC도 고려를 했으나 삼성 5나노에서 생산했다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2세대가 2023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1세대, 2023년에 2세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3세대가 나올 때가 됐죠. 그거를 아마 지금 딜에 넣고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3세대는 몇 나노 공정인가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뭐 2세대가 5나노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아래에 있겠죠. 그럼 4나노 혹은 4나노, 3나노? 3나노 이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LCD 패널을 이렇게 센터 패시아로 썼는데 그럼 이제 이걸 OLED로 디자인도 바꾸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삼성전자는 뭐 생산하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심플하죠. 디스플레이겠죠. 근데 그러겠죠. 그 논의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종류가 센터 패시아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보는 이 가운데 있는 계기판 이건지 아니면 요즘에 룸미러도 디스플레이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룸미러 아니면 백미러 이쪽에 디스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논의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사실 센터 패시아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마 그것도 그냥 논의 선상에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센터 패시아를 바꾸려면 이거 또 디자인을 그죠? 이렇게 OLED 같은 경우 옆으로 널쩍하게 이렇게 또 패널을 깔 수 있으니까 LCD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요 정도의 뭔가 딜을 한다 그러면 막 이벤트에서 막 또 빰빰빰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지 뭐 지금 그만두니 많이 그러고 몇 있고. 개 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빅샷들끼리 그러니까 뭐 삼성 쪽의 빅샷은 당연히 그분이시겠고 그다음에 머스크 이쪽은 머스크겠죠. 만나서 세레모니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상호간에 이제 조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2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꽤나 크게 어나운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점이 4월 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5월 초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곧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도지의 장관직을 5월에 그만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뭐 그리고 또 트럼프 내각에서 약간 정치 게임에서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론이. 지금 베센트한테 좀 많이 밀렸다. 근데 이야기도 있으니까 딱 그만두고 요거를 딱 펌핑하면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아직은 내용이 좀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에 FSD 3세대를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지금 테일러 공장 공사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일러 공장에 공사를 좀 더 해서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그 밑에 보면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도 있고 하니까 테일러 공장 근처에 뭐 모양새가 굉장히 좋긴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회사의 공장이 지금 공사가 멈춰져 있는데 이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명분도 좀 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도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트럼프하고 끈은 남겨야 자기가 규제 완화나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일단 트럼프 광은 내주고 그리고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 새 정부한테 또 광 내주고 딱 좋네요. 뭔가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제가 테슬라 일론 입장이면 TSMC가 굉장히 안전한 선택지잖아요. 그럼 굳이 이 중간에 삼성 파운드리로 뭐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면 굉장히 회사 실체에 비해서 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TSMC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주 초특급의 VIP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량이 그렇게 뭐 수량으로 보면 일단 뭐 구글, 메타, 브로드컴, 뭐 퀄컴, 아마존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엄청나게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티어고 테슬라는 TSMC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거기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슬롯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가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좀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담당자들 눈높이는 여기가 있겠지만 TSMC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좀 이번에 한번 갈아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도에 테슬라가 H100을 몇 개를 샀는지 봤더니 글로벌리 12위더라고요. 그럼 H100을 많이 산 회사일수록 사실 A직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위면 TSMC 입장에서는 조금 계륵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패키지 딜 할게요 그러면 아주 쌍수 들고
환영을 하겠죠.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이 사실 거래할 때 굉장히 괴팍하기도 하고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이제 TSMC가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면 아 그래 뭐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고 우리가 잘해줄게라고 하겠지만 지금 고객들 다 줄 서 있고 그죠? 그리고 빅바이어들 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일론이 와서 이제 물량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아마 다른 데 가보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우리 서버 시장하고는 다르게 이 캡이 씌워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많이 팔려야 1억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테슬라의 쉐어라는 게 아주 또 조그맣기 때문에 그거 뭐 아무리 많이 한다 해봐자 TSMC 눈에 안 찰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우리 기술 AI 관점에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선순위에서 테슬라가 TSMC한테서 조금 이제 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팩트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안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무게축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 그러면 여기서 이번 패키지 딜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아무래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는 있죠. 지금 삼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그로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도 기세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도 아니고 테슬라가 패키지 딜을 맡긴다라고 하면 지금 비메모리 쪽이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라고 하면 여러 뭐 소부장 회사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지금 그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 다 바닥으로 가 있는데 그 회사들 한 번씩 이제 일깨워 줄 수 있는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계기는 확실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테슬라는 칩 설계를 굉장히 잘하죠. 사실 FSD는 짐 켈러의 유산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 전설인 짐 켈러의 손을 탔던 이제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칩 설계도 잘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뭐 EDA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디자인 하우스도 다 인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낙수 효과로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일단은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약간 두산 테스나가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워낙 그동안 모바일 AP하고 CIS 쪽하고 물량 적어가지고 가동률 줄면서 제일 피해를 봤는데 당장 뭐 테슬라 칩의 테스트 물량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쪽에 물량이 많아지면 외주 물량도 조금 이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봐야죠. 테슬라가 그 정도 어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삼성으로 온다 그러면 테슬라 미만에 있는 회사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그 회사들도 아 테슬라가 저리 가는 거 보면 우리도 저기 맡길만 하겠다 싶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럼 괜히 TSMC에서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말고 와라 삼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가 사실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회사고 그리고 설계를 잘하는 회사하고 파운드리를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 공동으로 또 RP라는 게 생기고 그죠? 그게 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AI 가속기 쪽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TSMC가 AI 가속기 쪽에 완전히 올인하는 가운데 피지컬 AI 쪽은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못 쓸 때 여기서 우리가 좀 틈새를 찾아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뭐 가온 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그리고 이제 RP라는 칩셋 미디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런 회사들도 약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새 정부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100조 원을 또 AI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막대한 또 NPU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럼 NPU 생산을 또 삼성 파운드리가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기적으로 되게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 시기나 뭐 AI 관련해서 뭐 공약이 나오는 거나 맞아요. 예, 그 뭔가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도 그 즈음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게 첫 번째 행보였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재용 회장 만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저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이게 TSMC한테 상당 부분 수혜가 가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할 수 있니? 니네 기술 얼마나 준비됐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끼리의 생각이고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하여튼 굉장히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재일우의 기회고 요것도 못 쪼고 먹으면 이제 정말 이제 AI 시대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자기만 잘하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잘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기요? 우주기요? 네. 네. 하여튼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석현 기자의 이지키 포스트, 네, 지금 400명만 채우면 이제 1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예,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안테나라고, 네, 제가 링크, 댓글 상단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또 안석현 기자와 테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